제가 시를 얘기를 했죠. 시를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풀이하면 시라는 것은 첫째 노래, 국풍의 시작이면서 그쵸? 관절은 풍의 시작이면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영향이 나타나서 어딘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시점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셋째는 구체적으로 문항의 영향력이 시작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항의 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전통적인 견해는. 근데 후비의 덕이라고 했는데 문항의 시라고 얘기한 건 무슨 관계냐? 후비의 덕이 왜 밖으로 드러났을 때 후비의 덕이 후비라는 분이 저렇게 행동가지를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후비의 덕을 발휘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힘, 바로 문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절을 문항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후비의 덕이지만 그 배후에는 문항의 덕이 있다는 거죠. 그 가마력이 후비에게 미치고, 후비의 덕, 부부의 덕이 결국 이제 천하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군자의 덕으로 확장이 돼서. 문항과 같은 군자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 여기서 풍천하라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부부에게도 풍천하이기도 하고 부부에게 적용돼서 정부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풍의 시작, 풍의 시작은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부부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부자관계로 확대가 되고 군신관계로 넓혀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부관계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정윤리가 나중에 확대되면 바로 국가윤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유교를 얘기할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게, 가정이라는 핵심 고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윤리로 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대학에 가서, 후대에 가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도 같은 논리에 있는 것인데, 시에서도 그 논리가 싹이 보인다고 알 수가 있죠. 문항의 덕이 아내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 모델은 당연히 확장되어서 향인, 마을 사람들,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확대가 되고, 이 향인의 집합체가 방국이기 때문에, 방국이 정확히 제후국이죠. 주나라의 모델은 주나라의 왕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제후들, 동성제후, 이성제후, 동성제후죠. 그러니까 동성제후의 다 친척을 여기다 다 세운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다가. 다시 말해서 국가와 왕과 제후의 관계가 친족관계, 동친족관계가 확대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그 왕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제후국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정확히 천하 관계로 확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윤리가 국가윤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건제도라는 게 바로 그 봉건사회라는 게 바로 시족 관계에서 그걸 토대로 성립됐고, 그것의 운영 원리를 얘네는 종법 원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친족 원리를 그렇게 표현을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에게 미치고, 마을 사람은 마을의 집합체인 각 제국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방국에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풍천하 정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 시작 법문을 동시에 얘기를 했죠. 이게 두 개는 호흡관계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게 향인과 방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 옛사람들의 사고 모델을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군자가 이꼬로 바람이다라는 은유가 여기서 보이고, 이것은 도덕적 영향력, 그리고 가마력, 그리고 확대된다라는 것을 여기가 알 수가 있죠. 둘째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입니다. 아까 후비의 덕,
외적을 외라 그러고 문항을 여기서 보이지 않게 내부라 그랬는데 이것은 내면 인간의 내면이 시라는 외물로 표출이 되듯이 거꾸로 시라는 외부의 것이 인간의 내부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고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고입니다. 이 얘기가 전제가 확립이 되고 그것이 시를 읽는데 토대가 된다는 사고를 받아들여야만 요 다음 단락에서 시작하는 시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세밀하게 논의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큰 전제를 떡 던져놓고 다음부터 세밀하게 던지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두 가지 문장에서 명제를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단락에서 이 논의를 다 새롭게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하고 이어지는 사고를 여는 글이 바로 이 풍은 풍냐 교야이며 풍이동지 교의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이동지라는 말에는 이 바람을 써서 바람으로써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 보이는 공자의 말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이 그대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풍이라는 것이 은유로 쓰여서 동지라는 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지만 은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가운데 교의화지란 말을 써서 이 풍이란 말의 핵심은 윤리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윤리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윤리성이라고 하는 말을 시의 효용이나 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흔히 이해를 하죠. 우리가 서양문을 배우면서 이런 거를 많이 하죠. 문학은 문학의 자율적 원리가 있기도 하다. 문학은 남을 가리키기도 하다. 도덕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흔히 교훈적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문학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언급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시의 윤리성, 시의 가마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 얄팍한 독법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옛날에 시를 읽은 사람들은 중국의 고대인들이 생각한 시는 사람들에게 선이죠. 선을 이해시키도록 하는데 있질 않습니다. 시라는 게 있어. 나하고 이해했어. 그 시 알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를 읽으면 선이라는 것이 내면화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을 내면화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풍천하 정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풍이니 정이니 하는 말은 풍과 정이라는 말을 운을 맞춰서 쓴 것에는 시가 이 자연스럽게 효과를 미친다고 하는 것에 믿음이 깔려 있어요. 우리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이 풍도 노래이자 시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이 짙게 깔려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그냥 한번 읽고 휙 그런 게 아니라 선을 내면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핵심적인 뭐랄까 문학이었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가 개인의 정서를 파악하거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의 공공성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의 이 공공성이 되게 중요해요. 공적인 것. 바로 이 공공성 때문에 시가 귀족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왕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관학. 제가 이 말을 한번 앞으로는 종종 쓸 것 같은데 한서 예문지에서 이 한나라 때 독서 책을 수많은 책을 최초로 분류를 하고 이것에 논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하나는 왕관학이고 하나는 제자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자학이죠. 왕관학은 왕실과 귀족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수 학문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시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의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관학이 춘추 시대에 이 주나라가 문화가 붕괴되면서 이 왕관학이 상당히 해이해지고 이 왕실 귀족들만이 갖고 있던 학문과 교육 체계와 문화와 교양이 아래로 넘어가죠. 밑으로 점점 퍼지는데 그건 이제 평민화, 그러니까 귀족학이 평민학으로 변하는 거죠. 그것을 제자학이라고 그랬는데 제자학의 제일 우두머리가 공자입니다. 공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 이후로 다시 말해서 논어라고 하는 것, 춘추라고 하는 것, 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를 통해 정리가 돼서 평민에게로 학문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죠. 평민학의 시조는 공자이고 그래서 공자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귀족 사회에 머물러 있던 학문이 확대돼가는 과정이고 상층부에 있던 문화가 공자에게로 모여들어서 제자학으로 확대가 돼서 학술이 활성화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단순히 육아의 뭐 비주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자를 제대로 알 때야만 후대 학술을 알 수가 있고 논어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육아의 책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거기에 고여있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그런 그 학술을 해나가고 문화를 높이고 후대의 중요한 학문을 발전시키는 그 물꼬를 트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경이고 그 시죠. 논의 시교육을 많이 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재밌는 건 공자가 서민 출신인데 그 이전에 썼던 귀족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되게 그 학문을 시작할 때부터 고급스럽게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앞부분 몇 줄 안 되는 간략한 문장이지만 함의가 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가 될 중요한 것들의 씨앗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